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피드입니다. 요즘 검정고시에 대한 문의가 있네요. 그것도 좀 자주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예전에는 검정고시가 그렇게 이제 긍정적이지 않았죠.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어떤 마이너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이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게 이제 만화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한 10여 년, 그렇죠. 10여 년 전부터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문제아가 아니고 되게 좋은 학교? 예를 들면 무슨 외고 혹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특수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이제 그런 학교 친구들이 만화를 선택하면서 이제 걔네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니까 자기가 예종을 갈 건데 나 만화 할 건데 여기서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네 라는 거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로 입시를 한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죠. 근데 요즘은 자주 있다는 게 좀 달라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난리인데 그때는 좀 더 그랬죠. 아니 학교를 가야지 있다는 건데 모든 게 그렇지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검정고시다.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면 첫 번째로 굉장히 자기 절제가 특화된 친구여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가르친 친구들도 보면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죠.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은 대체로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라는 거. 참 그렇죠. 지금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절제력이 있다는 뜻이고 어떠한 목표가 명확하다는 거겠죠. 그냥 학교 가기 싫어 적응이 안 돼서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검정고시를 하겠다라는 건 되게 아니란 생각이고, 물론 검정고시를 하면 떨어지진 않습니다. 검정고시를 어떻게 떨어져? 통과시켜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60점 정도 맞으면 다 통과되는데 그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교 꼴등이 봐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하느냐, 여러분들 잘 봐요. 인문계나 혹은 특성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보통 성적 내신이 4, 5, 그쵸? 4, 5, 3 정도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죠. 인문계에서 3을 맞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 그러니까 4, 5, 6 사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이고, 혹은 6, 7, 일 수도 있죠. 6, 7, 8, 9도 가능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한다. 6, 7, 8. 일단 여러분이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죠. 왜냐? 여러분이 1등급 될 수 있으니까. 1등급. 그 외에도 생각하지 않았대. 1등급. 1등급 어떻게 하냐?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그 수치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등급, 2등급 나오기가 아주 용이하죠. 그러니까 수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실기하고 내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실기가 한 B 나와. B 플러스 정도 나온다 쳐. B0, B 플러스. 근데 내신이 2등급이야. 그러면은 아름답죠. 보통 이제 B 맞아가지고는 대학 못 가잖아요. 특히 수시에서. 무조건 A권에 맞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친구들이 성적이 안 좋단 말이야. 아시다시피 수시 때
그냥 어떻게 유지한 내신과 열심히 한 실기로 어떻게 하는데 그게 이제 수시에서 떨어져 버리면 정시 가는데 수시에 실기 올인하는 바람에 학력고사 학력고사래 수능 공부를 할 리는 없죠. 수능 공부 못하니까 당연히 실기도 뭐 그냥 그렇고 수능도 그냥 그렇고 내신도 그냥 그렇고 그쵸?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잖아. 근데 나 내신이 약하고 어떻게 하려면 수시로 요즘에 거의 수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뭐든지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참 여러분들의 고민이에요. 수시를 무시할 수는 없죠. 수시에 올인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 당연히 안 할 거고 수능 공부 뭐 그림만 계속 그리는데 나만 그리나? 그러니까 결과 어때요? 결국은 수시 때 내신도 좋고 성적도 좋았던 친구들이 정시 때 붙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입시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연한 거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가느냐? 작전을 짜야죠. 그럼 지금 만약에 고1 혹은 이제 올해 고2가 됐다. 지금 고2가 됐다 하더라도 올해 검정고시를 못 봐요. 알죠? 검정고시가 4월 달에 한 번 있고 8월에 한 번 있어요. 근데 자퇴일에서 6개월이 지나야지 그 검정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는 이미 4월 달 못 보이겠죠? 그럼 8월에 봐야 되는데 3월에 계약하잖아.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그래 3월에 자퇴했다고 칩시다. 근데 검정고시 때까지는 3월이니까는 8월이면 5개월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검정고시 안 됩니까? 그럼 내년에 봐야지. 내년 4월에. 그럼 올해 못 보잖아요. 올해 못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학생은 검정고시 하면 안 돼. 머리가 이렇게 멍해서 어떻게. 당연히 이 정도 안 되지. 어쨌든 농담이고. 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신 성적을 비약적으로 높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검정고시의 장점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실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실기 성적을 올리는 것도 장점이죠. 두 가지 다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런데 조건은 뭐냐? 자, 실기든 공부든 내가 거의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네? 그러니까는 24시간이 자유란 말이지.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은 어쨌든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네? 그럼 밤늦게까지 게임한다. 안녕? 안녕입니다. 안녕.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게임 딱 끊고 나 하겠다라는 거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는 만점을 받겠다.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제 1차 목표는 그겁니다. 검정고시 만점. 그럼 뭐야? 운 좋으면 1등급이 돼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는 무시험 전형이 있어요. 무실기 전형이 있어요. 청강에도 있고요. 개원도 있습니다. 근데 무실기 전형이라서 나 실기 안 한다? 이런 학생들도 또 검정고시 하면 안 되지. 공부하고 그림을 같이 그리는 거예요. 24시간은 학생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쓰냐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를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온전하게 내가 나를 관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엉망으로 보내면 안 되고 굉장히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죠. 이럴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검정고시를 강추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질 것 같다. 비추합니다. 대충 해도 검정고시 무조건 붙어요. 검정고시 떨어지지 않아요. 검정고시 무조건 붙는데
검정고시를 하는 이유는 수시에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즉 내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을, 그 행위는 뭐냐면 검정고시에서 다 만점 받는 겁니다. 이러면 최소한 여러분은 최하 3등급 이내를 받게 돼요. 아무리 못해도. 만점을 받기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훨씬 좋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나머지 시간 실기를 잘 조정해야 돼요. 자, 실기랑 공부를 다 하려면은 하루의 생활 계획을 되게 잘 짜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공부 시간, 그림 시간 해가지고 두 개를 다 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 안 좋거든. 말하는 친구들 생활 습관이 좋은 친구는 나는 100명에 100명을 못 봤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지. 밤늦게까지 뭐 하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고. 근데 검정고시 해봐. 우와! 밤늦게 막 뭐 한다고 해놓고서 아침 뭐 10시, 11시, 12시에 일어나. 멍해가지고서 안 돼요. 검정고시는 통과되는데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그럼 뭐야 그게. 이럴 자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검정고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부록으로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면, 요즘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생활에 낭만은 존재하지 않아요. 386 세대의 그런 낭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몇몇 애들, 나머지는 깔아주는 애들.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하고 이런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걸 해서, 우리가 잘못 만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들러리가 되는 거죠.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만화를 하겠다는 마음 먹고 무언가를 고민했더니 검정고시라는 게 있네. 이걸로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이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할 수는 있죠. 검정고시를 간신히 통과했는데 그 대신 그림에 되게 신경을 써서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걱정되시겠죠? 걱정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그 입시제도의 틈새를 공략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어떤 낭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학원이라는 데 와서도 학생들끼리 교류가 예전같이 없어요. 그냥 각기 자기 걸 할 뿐이에요. 원래 이 만화쟁이들이 원래 그래요. 그림쟁이들이 그런데 만화쟁이 더 외골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하튼 검정고시를 말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미래를 걱정했다라는 거니까 좀 기특하게 봐주시고, 하지만 좀 더 대화를 나누셔야 될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할 겁니다. 거의 저하고 이제 그래요.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뭐 거의 제가 보증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학생을 또 훈련시키죠. 사실 이제 그림을 가르친다, 대학을 보낸다는 것이, 특히 만화가에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를 잘 그린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만화하는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닌데 너무 무식해. 만화하는 친구들 너무 무식하고 너무 주관적이고 그래가지고 상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상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상식이 탑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대학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도 돼. 그럼 지잡 때나 가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의 꿈이
만화가일지 애니메이터인지 모르겠지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세계가 만만한 거. 적어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입시를 치르기 바랍니다. 이상 오피디였습니다. 화이팅!